그러면 제일 좋은 건 히알루론산을 바르고 그 위에 PDRN이나 EGF 크림을 바르면은 딱 좋겠네요. 그죠? 네. 약사들이 알려주는 약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약보다 더 유익한 생활 건강 꿀팁, 닥터프렌드 오리지널 컨텐츠 약사들의 수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수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피부에 관해서인데요. 피부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뭘 먹어야 될지 발라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 오늘 꿀 정보 가득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소비자들은 더 많이 혼동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제대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맞아요. 그런 성분들 중에서 첫 번째로 먼저 콜라겐 얘기부터 이제 할 건데요. 콜라겐이 젤리, 음료, 가루, 캡슐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미 약사님은 그 콜라겐 진짜 짜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어떠세요? 콜라겐 좋죠. 콜라겐은 뭐 우리가 관절 때문에도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무조건 좋은 거는 다 아니거든요. 이게 분자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라겐 자체가 분자 크기가 큰 화합물이라 분자 크기가 크면 우리가 흡수를 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저분자 펩타이드 콜라겐이 나와서 그나마 흡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고르실 때 달톤이 낮은 거를 고르시는 게 흡수율을 높이는 데 관건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돼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피부가 탱탱해지진 않아요. 그리고 비타민C 아시죠? 예, 같이 먹으면 합성이 더 활발해집니다. 네, 맞아요. 콜라겐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비타민C를 같이 먹는 조합.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콜라겐이 그 먹는 거와 바르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미 약사님은 그 중에 어떤 거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먹는 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추천도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바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자가 큰 거라 진피층까지 들어가기가 어렵고 먹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네. 저는 먹는 것보다는 둘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꾸준하게 먹고 바르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의 영양 균형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맞는 말씀이죠. 네. 사실은 바르던지 먹던지 꾸준하게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콜라겐 다음으로 또 유명한 핫한 성분이 요즘 PDRN이에요. 네. 주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뭐 폴리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약국에서 많이 찾는 화장품 성분인데 연어 DNA라고도 하거든요. 박덕순 약사님, 그거 네. PDRN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PDRN은 연어나 철갑상어 이런 정소에서 추출한 DNA 조각이 맞고요. 예. DNA다 보니까 상처 회복, 그리고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금까지 피부과에서 또 주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 연어 주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연어 주사, 신데렐라 주사에서 네. 주사도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PDRN은 주사 위에도 마스크팩이나 앰플, 심지어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약국에서도 많이 찾으시거든요, 요새는. 피부 손상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고 특히 피부 탄력, 단기간에 높여줄 수 있어서 많이들 찾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한 말이지만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테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콜라겐은 또 단위가 아까 달톤이었는데 이 PDRN은 단위가 ppm 단위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800ppm, 뭐 5000ppm 제품별로 농도가 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PDRN 크림 구매하실 때도 그 ppm 농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PDRN 다음으로 또 많이 요즘 재생크림 찾는 게 EGF 그 크림인데요. EGF, PDRN 이름이 좀 쉽지는 않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PDRN은 이제 DNA 단위였고 EGF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고 성장 인자를 자극을 해서 피부를 재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기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상처 회복 쪽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맞아요. 요새는 노화로 인한 피부 재생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피부 장벽이 약해졌을 때
탄력이 저하됐을 때 그래서 이제 그 피부 탄력을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가지고 한때는 막 약국에서 품절되는 그런 정도 많이 있었어요. 구하기 힘든 제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어떤 거든지 예민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는 소량부터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EGF도 쓰고 있고 그 PDRN 재생크림도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좀 예뻐지신 것 같아요.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EGF PDRN 외에도 또 우리가 또 피부하면 수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 성분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이 성분도 요즘 아주 핫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행이죠, 약사님? 히알루론산이 이제 수분을 자기 몸무게 1000배는 끌어당긴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인공 눈물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바르는 즉시 촉촉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래 주사제로도 많이 사용했는데요. 또 히알루론산을 외용제로 바를 때는요,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위에 이렇게 꼭 덮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히알루론산을 썼다면 그 외에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게 효과를 길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또 너무 고분자의 히알루론산은 흡수가 되지 않아서 겉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고르실 때 주의점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히알루론산을 바르고 그 위에 PDRN이나 EGF 크림을 바르면은 딱 좋겠네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건성 피부들은 이런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크림들을 바르면 이제 촉촉해져서 좋은데 저 같은 약간 지성 피부는 그런 피부에도 바르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하죠. 지성 피부도 속은 건조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흡수되는 제형으로 추천드려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안쪽에 두 분 약사님은 실제로 그 크림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특히 우리 박도순 약사님 앞에 육자가 무색할 정도로 주름도 정말 하나도 없으시고 얼굴 탄력도 정말 탱탱하신데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약사님? 저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평소에 피부과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정말요? 마사지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PDRN 크림 자주 바르고요. 또 외출할 때는 선크림을 꼭 바르고 네.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먹는 콜라겐 가루도 타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철갑상에서 나온 네. 제품 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네, 철갑상어 요즘 또 핫한 네.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 박덕순 약사님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넘치시고 윤기도 흐르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크림 사용하는 거 외에도 또 추천해 드리는 게 각질 제거인데요. 피부가 아주 민감하신 분이 아니면 가끔 한 번씩 각질 제거도 좀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유미 약사님은 피부 관리 어떻게 해서 오늘 피부 정말 좋아 보이시는데요? 저는 좀 사실 게을러서 네. 관리는 많이 못하는 편인데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물 많이 마시고 잘 자는 거 중요하고 아내가 건강해야 밖도 건강한 거니까요. 맞아요. 사실은 기본이 몸 건강이죠. 그리고 또 이 피부가 턴오버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 턴오버 주기 28일 주기인데요. 각질 세포가 이제 생성이 되었다가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떨어져 나가는데 보통 28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좀 칙칙해지고 화장이 잘 안 받고 그러는데 이 주기가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 수면, 재생 크림들을 좀 적당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내 몸의 건강이 바깥 피부로 나타나는 거니까 약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수면, 수분, 영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미인은 잠꾸러기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제 경우는 제가 약국을 의학시에서 40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요즘에는 새벽 1시까지 심야 약국을 하고 있어요. 와, 네, 그래서 대단하세요. 평균 수면 시간이 4-5시간밖에 안 돼요. 아, 그런데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 그런데 이렇게 거예요? 피부가 좋은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학회지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꿀잠을 잘 때 뇌가 쫙 수축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다 배출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잠을 오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꿀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더 건강할 것 같고요. 수면, 수분, 네. 영양소. 네. 이것이 균형이 맞춰져야 네. 건강을 100세까지 네.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피부가 결국은 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도 중요하고요. 네, 영양조합도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약사들의 수다 그 피부에 관해서 나눠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